우리나라의 토종 동식물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고 있는데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은 토종 서식지를 잠식하면서 생태계 균형을 깨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데 우리 부산에도 생태계 교란종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어디서 주로 발견되고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수영강 사람들의 최대현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산시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0일까지죠. 수영강, 온천천, 대천천, 회동수원지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서식 현황 조사를 했다고 하던데 이번에 발견된 생태계 교란 식물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생태계 교란 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 식물, 곤충, 어류, 양서, 파충류 등 다 합쳐서 현재 35종이나 됩니다. 네네. 그중에서 식물은 16종인데 지난해 이제 수영강 등 동부상권 하천 주변 조사에서 8종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단풍잎 돼지풀, 도깨비 가지, 가시박, 미국 숙부쟁이, 또 양미역치, 가시상추, 한삼등굴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부산에는 애기수영, 서양검은초, 틀물참새피 등도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생태계 교란 식물들은 우리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서식지가 교란되고 네. 또 생태계의 순기능이 좀 저하되고 또 사회 경제적 피해, 인체에 대한 위협도 있고요. 생태계 지속 가능성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합니다. 또 많은 연구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이 가져오는 피해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또 서식지 파괴, 인간에 의한 생태계 교란 등이 지구 환경 변화 요인과 결합해서 계속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교란 식물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후에 알아보고 근데 생태계 교란 양서류, 파충류 뭐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양서류 중에서는 이제 황소개구리, 파충류 중에서는 6종이 있는데 붉은기 거북, 노랑배 거북이 이번에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예. 양서파충류는 좀 움직이는 동물이고 주로 물속에 숨어 있어서 모니터링하기가 참 힘든데 작년에 보고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리버쿠트라든지 중국 줄무늬목 거북 등 또 온천천에서 제가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네. 예. 이 그 생태계 교란 양서류, 파충류 이런 것들이 어떤 점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지? 생태계 교란 생물은 기본적으로 좀 빠른 성장과 번식 능력,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고 확산하는 능력, 새로운 환경에 대한 생리학적 적응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예. 이로 인해서 토착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서 빠르게 번식하고 확산됩니다. 황소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보다 성장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2년이면 다 자라고 예. 또 뭐 성체는 뱀과 같은 파충류도 잡아먹을 만큼 식용이 왕성해서 우리나라 고유종 또한 잡아먹어서 생태교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붉은기 거북도 번식과 성장이 아주 빨라서 다른 동식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수서곤충, 그다음에 각각류, 어류 등의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여서 우리 자연에서 먹이 사슬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뭐 생태계 교란 생물들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이러면 정말 큰일인데 이게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붉은기 거북은 동식물을 다양하게 먹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을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균 등에 감염되어 인체 감염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예. 단풍잎 돼지풀과 돼지풀은 좀 상상초월하게 번식력이 있어서 토종 식물을 말라 죽이게 하는 뿐만 아니라 가을이면 꽃가루가 좀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하천가 주변에 많이 자라고 있는데 초가을에 이제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사람의 코 속으로 들어가 좀 기도라든지 점막에 붙어서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예. 또 예전에 이제 붉은 불뱀이라고 있었는데 2017년 9월에
부산 예, 간만부대에서 예. 처음 발견되는 게 붉은 불개미가 있었는데 독성이 아주 있어서 예. 2018년에 또 교란 생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약자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때 뭐 물리면 큰일 난다. 네네. 그래서 저도 예,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런 생태계 교란 생물 요게 다 거의 외래종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게 부산은 어떻게 온 겁니까? 좀 국가적 교류 증가에 따라서 외래 생물종이 국내 유입이 의도치 않게 생물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위에 외래 생물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항만 물량이 많아서 이를 통해 일부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파충류 중에서 교란종으로 지정되는 리버큐트라든지 중국 줄무늬 거북은 그 예전에 이제 흔히 생태 교란종으로 알려진 붉은길 거북을 대체하기 위해서 외환용으로 사육되다가 하천이나 또 생태공원의 연못 같은데 방생해서 또 유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폭넓게 좀 그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발견되고요. 좀 수명이 길고 또 생존 능력이 아주 높아서 토착종인 남생이라든지 자라 있는 서식종에 경쟁해서 좀 자기들이 우위에 있으니까 서식지가 파괴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버쿠터가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 거북이군요. 리버쿠터 거북이. 근데 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애완 동물, 이제 반려동물 뭐 이렇게 파는데 가면 이런 그 거북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키우는데 그리고 사천에서도 이거 봤거든요. 예, 그 대부분 이제 교란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키우다가 다 이렇게 방생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교란생물 퇴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란종, 생태 교란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이제 우점하게 되면 기존 생물을 파괴하고 오랜 기간 방치하면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초기에 제거해야 되고요. 또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분포 지역에 따른 제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제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효과적으로 생태 교란 식물을 모니터링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또 관련 부처 또 기관이나 전문가 또 시민단체, NGO 등과 협력해서 생태계 교란생물의 분포 지역, 그다음에 관리 시기, 또 제거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 소통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고등학생이나 이런 학교 수업에 직접 이제 모니터링이나 제거 사업에 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환경 교육 차원에서도 좀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 낯들고 가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보통 이제 기구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제거를 하면 좀 제거가 용이한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센 농약을 뿌려야 되는 건지. 그럼 농약을 만약에 뿌린다면 제초제 이런 거 뿌리면은 다른 좋은 식물들도 다 죽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농약 이런 거 뿌리면 안 되고 초기에 주로 다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뽑아야 돼요. 하면 또 자라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걷어내고 나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초기에 이제 뽑기 쉬울 때, 초기에 이제 5월달, 6월달 이럴 때 많이 자라지 않을 때 이제 제거를 뽑아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뽑아서. 이제 뭐 뽑고 하는 그런 뭐 시민단체라든지 분들이 이렇게 충분하진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뭐 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확산돼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이 확산되면 늦어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제 초기에 많이 번지지 않았을 때 좀 제거하는 게 좀 효과적이죠. 예를 들면 수영강 하루에 가시박이 있는데 가시박이죠. 한두 군데 있었거든요. 한번 싹 제거하니까 그 다음에 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번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5월이나 그치 4월, 5월 이제 막 이렇게 자라날 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장은 좀 대책을 마련해야겠네요. 그죠? 지금 벌써 3월이고 이제 4월 내일 모레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한 5월달, 6월달 정도 되면 새싹이 돋아서 좀 많이 자라거든요. 그때 미리 뽑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네. 뽑기가 제가 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주민들도 좀 많은 참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이 가져오는 피해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좀 네. 사회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에게까지 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완용으로 사육되던 뭐 거북이들이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교란종으로 지정되었는데 네네. 사육하다가 무심코 하천에 버리고 공원의 연못에 방생하게 되면 이것이 완성한 번식력으로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인식을 하고 좀 적극적인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좀 국가에서도 멸종위기종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교란종 또한 좀 제거하고 관리하는 이유가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존하여 좀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교란종들은 교란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덮고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시밭 같은 거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없나 일부러 좀 뽑으러 다니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네요. 이게 열심히 뛰면서 네. 줍깅도 하는데 뽑기가 안 됩니다. 야, 그것도 좀 한번 운동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영강 사람들 최대현 대표였습니다.